6장 매니지먼트의 기능. 매니지먼트란 하나의 업무다. 따라서 그것에는 특유의 기능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기능을 모두 완벽하게 습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니저는 그 기능들이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쓸모가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기본적인 기능에 관한 기초 지식은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 25.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역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의사결정의 역점을 해답에 둔다. 의사결정에 관한 문헌도 마찬가지다. 해답을 얻기 위한 접근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일본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의사결정이 꼭 필요한지, 무엇에 관한 의사결정인지 밝히려 하면서 이 단계에서 합의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이 단계에 의사결정의 핵심이 있다고 여긴다. 결국 일본에서는 문제가 명확해진 다음에야 해답이 나오게 된다. 미국에서는 라이센스 계약의 일본 측 교섭 상대가 몇 개월마다 팀을 보내 처음부터 교섭을 다시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 측은 한 팀을 보내어 회의 내용을 주의 깊게 기록해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가 처음 이야기를 듣는다는 태도로 다시 세심하게 노트를 작성해 간다. 믿기 어렵지만 이는 일본 측이 진지하게 사안을 검토한다는 증거다. 일본에서는 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 후를 맡을 사람들을 개입시킨다. 관계자 전원이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제서야 겨우 교섭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우 신속하게 일을 진행한다. 우리가 결정이라 부르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를 일본에서는 행동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이 단계에서 의사결정의 책임을 적임자에게 맡겨버린다. 적임자를 결정하는 것은 톱 매니지먼트다. 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해답이 정해진다. 이러한 일본식 의사결정 과정의 요점은 크게 5가지다. 무엇에 관한 의사결정인지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해답이 아닌 문제를 명확히 한다. 반대 의견이 쉽게 나오도록 한다. 합의를 얻을 때까지는 해답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모든 견해와 접근법을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당연한 해결책보다 복수의 해결안을 문제로 삼는다. 어떤 지위의 누가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문제로 삼는다. 결정 후에는 관계자를 설득하지 않는다. 일본식 의사결정 방법은 독자적이다. 일본 사회 특유의 구조나 조직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은 어디에서나 충분히 통한다. 문제의 명확화. 무엇에 관한 의사결정인지를 분명히 하려면 문제에 대한 견해에서 시작해야 한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 차이는 상당 부분 무엇에 관한 의사결정인가에 대한 인식 차에 기인한다. 문제 인식의 차이가 해답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인식 방법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첫걸음이다. 잘못된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만큼 보람없는, 나아가 해를 끼치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의견 대립의 촉진. 매니지먼트가 행하는 의사결정은 전원 일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립하는 견해가 충돌하고 서로 다른 견해가 소통하며 몇 가지 판단 가운데 선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제1원칙은 의견 대립이 없을 때는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GM사의 알프레드 슬론 주니어는 회의석상에서 결정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가? 라고 묻고는 전원이 수긍하면 그러면 의견 대립을 만들어내고 문제의 의미에 관해 깊이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렇게 의견 대립을 촉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의견 대립을 요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의견에 속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이미 내린 의사결정이 실행 단계에서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다.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라. 어떤 의견만이 옳고 다른 것들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은 옳고 타인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것이 뻔한 의견이라도 나와는 다른 현실,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행동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이 필요한지를 늘 검토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결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은 기회에 관해서도 그렇다.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곧바로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변혁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낙관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연히 잘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잘 될 것이다 라는 대답이 나올 때에는 절대 상황에 손대지 않는다. 다소 골칫거리이기는 하지만 대단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그 중간에 놓여 있다. 자연히 잘 될 것은 아니지만 위험에 빠지는 것도 아니며 큰 기회지만 변혁보다 개선을 위한 기회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때에는 행동했을 때와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을 비교한다.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 행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가 어려운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은 다음과 같다. 행동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비용이나 위험보다 클 때는 곧바로 행동한다. 행동할지 안 할지 하나만 선택한다. 양다리를 걸치거나 타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다. 의사결정의 실행.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아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이란 행동과 성과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다. 행동이 없으며 이로 인한 성과도 없다면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실행에 어떠한 행동으로든 관여할 수 있는 사람, 의사결정 실행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이에 참가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는 실행 수순이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실행 수순이 업무로서 할당되고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정은 없는 것과 같다. 결정을 실행에 옮기려면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왜 그러한가? 실행되어야만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이 결정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예가 있다. 한 대형 제조업체가 공작기계의 생산을 중단했다. 소모용 기기는 향후 3년 동안만 생산 판매를 계속하기로 했다. 공작기계의 생산 중단을 발표한 날 준비해둔 소모용 기기의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은 불행히도 이 결정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즉, 부품 구입 담당자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생산이 중단되던 날 창고에는 10년치 부품이 쌓여 있었다. 이것은 상당한 손실을 내고 처분되었다. 피드백의 구조.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전제가 된 예측을 현실에 비춰 검증하는 데 필요한 피드백의 구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정하고 나서 생각하던 대로 상황이 진전되는 일은 많지 않다. 최선의 의사결정이라 해도 예상치 못했던 장애에 부딪히며 상상하기 힘든 의외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피드백이 없는 한 기대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얻어낼 수 없다. 따라서 첫째, 의사결정의 전제가 된 예측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둘째, 결정의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셋째,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이 피드백의 구조를 이미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의사결정은 기계적인 업무가 아니다. 위험을 동반하며 판단력에 도전을 던지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문제에 관한 이해이다. 나아가 효과적인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비전, 에너지,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다.